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을 해서 김의겸 전 대변인의 흑석동 재개발 투기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국민은행의 특혜 대출은 없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무지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김의겸 전 대변인을 감싸는 위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그 2층 건물에 가게로 쓸 수 있는 곳은 4곳에 불과한데 이것을 10곳으로 부풀려서 10억 2천만 원의 대출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세상에 처음 폭로한 사람이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입니다. 이 은행 금융권의 문제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다루기로 되어 있는데 정무위의 한국당 간사가 김종석 의원입니다. 오늘은 김종석 의원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이 문재인 좌파 정권, 이들의 위선을 고발합니다. 김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김의겸 사건에서 이 좌파 정권의 위선을 밝혀내는 데에 커다란 역할을 하셨습니다. 네. 김의겸 측과 국민은행의 해명이 갈수록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건데, 네. 국민은행에서 내놓은 그 외부 감정 평가 회사가 제출했다라는 그 개황도, 네. 그래서 이 화살표로 체크한 10곳을 보더라도 네. 누가 봐도 이거 창고와 이 옥탑방은 장소가 매우 좁고, 네. 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환경도 열악해서 임대 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네. 이것을 엄청난 임대 소득 가능으로 잡아서 10억 대출을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죠. 이 네. 국민은행의 해명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로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대출해 주는데 아마 이 경우에는 자기네들도 뭐가 캥겼는지 외부 감정 평가사에게 위탁을 했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보면 좀 의아스러운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그 건물에는 4개의 그 업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275만 원 정도 임대 수입을 올리는 지금 건물인데 거기다가 6개를 가공으로 더 이렇게 가능하다고 설치를 해서 평가를 했더라고요. 예, 근데 그 3개라는 게 옥탑방의 3개하고 지하층의 3개인데 예, 옥탑방에는 지금 그 자체가 지금 그 건축 대장이 없는 불법 건축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좀 의아할 뿐 아니라 그 지하층은 가본 사람은 다 얘기하는데 그게 상가로 나갈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고작 해야 창고 정도 쓸 수 있는 공간인데 그거를 뭐 임대를 줘서 임대 소득을 올린다? 그런데 그 감정평가서에도 보면은 그 6개 가공의 공간에서 임대 수입조차도 지금 현존하는 건물에 이미 나간 상가의 임대료보다도 더 높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많죠. 김 의원님, 그 보도에 따르면 지하 공간은 외부에서 진입하는 통로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죠. 네, 네, 그리고 네. 평수도 총 합쳐서 10평인데 그거를 3개로 쪼으면 하나가 3.3평이 되는데 그렇죠. 무슨 상가 임대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옥탑방도 면적이 4.5평이면 하나에 1.5평씩, 그렇죠. 더군다나 불법 구조물에다가,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이것은 임대가 불가능한 것인데 뻥튀기를 해서 4억 원이나 더 대출을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네. 왜 김의겸 대변인이 예. 흑석동도 아니고 그다음 청와대가 있는 효자동도 아니고 부인의 네. 직장 근처도 아니고 왜 네. 국민은행 성산동 지점에 가서 대출을 받았을까요? 그게 이제 의아한 점이죠. 근데 보니까 뭐 언론에 보도된 대로 그 KB 성산동 지점의 그 지점장이 지금은 퇴임했습니다만 그 김의겸 전 대변인의 군산제일고등학교 동문입니다. 그러니까 음, 잘 아는 사이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유일한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 부근도 아니고
김의겸 씨 주거지 부근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건물 흑석동 인근 KB 지점도 있는데 거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뭐 그 지점장과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유일한 이제 단서가 되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그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것 같은 그 좀 그 이상한 감정 평가서를 받게 된 배경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이런 저 네. 특혜 대출 과정에서는 지점장의 권한이 막강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KB 내부 규정을 봤는데요. 예. 예, 담보물만 좋으면은 최대 30억까지도 지점장이 전결이 가능하답니다. 저희는 아, 무슨 저기 본점에 무슨 압력이나 뭐 청탁이 있었나 해서 알아보니까 예. 지점장의 전결이 가능한 금액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예. 이 국민은행은 우리 김 의원님께서 이 은행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당 간사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융감독원에 분명하게 요구를 해서 금융감독원이 네. 국민은행의 이 대출 내용에 대한 검사에 착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진실 규명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면 국회 차원에서 요구하겠다고 제가 어제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보도에 의하면 금감원이 이 조사에 특별검사에 착수하겠다고는 했는데, 만약에 그 나온 결과가 별 이상 없음, 뭐 그런 식으로 또 덮어주기 식으로 간다면은 국회 차원에서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당장 그 관련 상임위를 열어서 네, 국민은행장을 불러서 네, 그 담당 이 지금 퇴임했다라는 지점장하고 네. 이런 사람들을 출석시켜서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이제 곧 4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때 현안으로 집중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많은 이 시청자들의 이 요구는 네,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이더라도 네, 상임위를 빨리 소집을 해서 네, 이거는 뭐 대번에 뭐 이 국민은행장이나 지점장 불러놓고 의원들이 몇 가지만 물어보면 네. 이건 뭐 대본에 사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또 그것이 국회의 의무고요. 그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지금 정무위가 지금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인데요. 예. 민병두 의원인데 그 지난주에도 이 저기 피우진 처장의 그 태도를 문제 삼아서 이게 저 정무위가 파행이 됐는데 지금 그 이후에도 뭐 김원봉 서울시도라든지 문제가 많아서 정무위를 소집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민주당이 계속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좀 문제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압박을 해서 네, 김무겸 사퇴하고 이 피우진 사퇴하고 네, 낱낱이 좀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현 정부의 그 위선의 민낯이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는데 이걸 국민들께 좀 알릴 기회를 자꾸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의 반응이 네, 일반 서민은 1,000만 원 대출 받기도 어렵다. 그리고 자영업자도 아무리 뭐 담보 물건이 있고 하더라도 1억 원 대출 받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다. 그렇죠. 자, 그런데 완전히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네, 아무리 많이 받아야 6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건물을 10억 네, 2천만 원이나 받은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국민은행의 해명 중에 하나가 당시에 그 RTI라는 거 임대 수입에 연결시켜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거 네. 이것이 권장 사항이지 강제 사항이 아니었다. 이런 해명 아닙니까? 그것도 좀 의아한 대목입니다. 네, 네, 아니 다른 은행들은 그런 권고를 다 지켰을 것이며 네, 제가 그 한 가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은행 내에서도 네, 그렇다면 김의겸 이 건 말고 다른 권고 사항을 넘어서 이렇게 2배 정도 대출해 준 사례가 또 뭐가 있는지 네. 그럼 그 사례들을 한번 다 내봐라. 음. 이렇게 요구하시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그거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거 지금 비회기 기간 중이라도
자료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예. 중이라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권고가 권고였으니까 우리는 안 지켜도 된다 이 말인데 그러면 예? 김무겸 건 말고 네, 다른 그렇게 2배로 거액 대출해서 사례 한번 다 내봐라. 네,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건하고 좀 비교가 혹시 네, 그렇죠.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변명도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게 이게 8월인데요. 예, 그때 이미 10월 달부터 그걸 강제 조항으로 하겠다는 예. 그 예고가 이미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금융기관들에게. 아,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이미 10월부터 그게 강제 조항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8월 달에 기준 미달에 대출해 놓고 그때는 강제 조항이 아니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좀 맞지가 않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좀 특혜 냄새가 많이 나고 그 특혜의 배경이 어떤 권력형이다 그러면 이건 권력 비리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의아한 거는 지금 뭐 다 알겠지만 그 일대가 이제 노후 지역이 되어서 재개발을 크게 한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엄청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KB나 또는 그 지점장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김의겸 씨하고 공모해서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예, 예. 이것조차도 상당히 좀 그 문제가 되는 대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김 의원님 저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좀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 예. 위원님. 네.